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그 핵심이 바로 이복현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한 건데요. 자, 이 인사의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전망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 이걸 다시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함께 따라붙고 있는데 이 문제 종합적으로 한번 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금융정의연대의 김대기 상임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네. 그냥 바로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복현 원장이 적임자다. 그리고 전문가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금융수사 과정에서 금감원과 협업한 경험이 있고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다. 그렇기 때문에 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냥 갖다 붙인다고 보여지거든요. 갖다 붙인다? 네, 금감원장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그만 빠지지 않고 경제학과를 나왔고 회계사이고 네. 뭐 이야기까지도 하셨는데 저는 뭐 경제학과만 나오면 다 금융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좀 가지고 있지만 회계사라든가 이분이 수사를 많이 했던 것들은 금융사건을 협업한 것보다는 재벌 비자금 사건도 수사를 많이 하셨어요. 뭐 삼성이나 이런 거 수사해. 삼성도 하셨지만 그 태광산업, 이호진, 그다음에 하나 비자금 사건 때도 파견검사로 나가 있었고 그럼 이런 면면을 본다면 국세청이 더 가깝죠. 아, 오히려 회계사고 그다음에 회계 부정에 금감원보다는 대해서 국세청이 더 가깝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금감원이 그렇게 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되셨을 때 이렇게 훌륭한 에이스를 서울 남부지검 합수단에 왜 발령을 안 냈는지 그것도 저는 의문이고요. 그럼 좀 정리 좀 해서 금융감독원이 뭐 하는 곳이에요?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를 감독과 규제를 하고 소비자 구제 그러니까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해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전문가가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죠. 어쨌든 시세 조종에 있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새로운 조사가 기대는 되는 바가 있는데 이게 한 측면 있는 게 금융감독원의 역할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바 있는 김기식 더 미래연구소장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그럼 이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김기식 원장님 같은 경우는 짧게 가서 근무하고 나오셨는데 그분이 보시기에는 금감원에 대한 복마전 같은 거 왜냐하면 저축은행 사태라든가 채용 비리에서 금감원이 연루되었던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금감원의 개혁을 방점에 하나 둔 거 하나 하고 어제도 보니까 모 라디오에서 걸리면 죽는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장에 금융시장에 보여주기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견해가 사람이 와서 걸리면 죽는다. 가는 게 이게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들이고 그러면 걸리면 죽는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일 좋은 제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예방적 효과가 확실히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 논리 그다음에도 간다면 보복적 형식으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자발적으로 사회이사를 검찰 출신을 영입한다든가 현 정부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금융회사 감사로 영입한다든가 금융과 무관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신관치금융이 우려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파생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런 진단도 성립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명이 나오던데 일단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라임 사건은 처음부터는 사기는 아니었어요. 미국으로부터 부실을 통보받고 계속 그걸 중단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돌려막기로 폰지 사기를 해서 당군 일의 최대 금액이다. 한 1조 5천억 정도가 판매가 중단된 거였는데. 쉽게 이제 펀드 사건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돈을 끌어모은 다음에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돈을 끌어모은 다음에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데 끌어모은 돈 가지고 계속 돌려막기. 그럼 두 사건 모두 그런 사건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해서 수사하겠다. 수익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그럼 그건 거의 사기네요, 그런가? 그렇죠. 시작부터.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사기였죠. 작정하고 사기를 친 라임은 거였고. 근데 라임은 처음은 그러지 않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난 것들에 대해서 돌려막기들을 한 거였는데 그래서 옵티머스에 대해서는 2018년에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를 해요. 근데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원장 대통령이셨거든요. 근데 그게 무혐의 처리가 되니까 이제 소도둑이 바늘 도둑된다고 더 크게 계속 돌려막았던 것들이었죠. 아, 그럼 서울중앙지검 무혐의 나오니까 더 크게 벌어진 거예요, 일이? 그러게 이제 NH투자 정권을 해서 그때부터 판매 금액이 더 많아진 거죠. 예. 그러면 다시 들여다본다는 건 그때 무혐의의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들여다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전화 참 많이 받았거든요. 피해자들이. 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피해배상이 다 이루어졌지만 라임은 무역금융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100% 배상을 말고는 다들 자율배상을 결정을 했어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가 최대 80%, 부산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이게 55에서 50%를 배상을 받다 보니까 자신들이 배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물어보시던데 피해 구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언론에 많이 나왔던 정치권 게이트 그래서 자금을 추적을 하셔가지고 전 정권에 연루된 인사들이 있는지 이걸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아, 오히려 피해 구제 쪽이 아니다. 예. 그렇게 보여지더라니까. 어디까지 보도되었던 내용들을 본다면 좀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금감원이 구속영장 없이 조사를 이유로 자금 추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영장 없이 하는 것들에 대한 저는 우려가 좀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금감원에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이게는 조사 권한을 해서 이 조사를 하다가 자금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시세 조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이 사람이 좀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그냥 그 조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검찰보다 더 세네요. 그런 면에서는.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방식은 더 세죠. 그래요? 그래서 뭐 여의도에 저승사자가 두 개가 있다는 게 서울 남부지검 합수단하고 그다음에 금감원 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저승사자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되다 보면 금감원이 그동안 금융위원회 하청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금융위원회 하청기관이 아니라 서울 남부지검 하청업체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논란이 되었던 김학의 불법 출금 이거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상에 있는데 그럼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 전 정권에 대한 의혹을 수사를 하신다면 저는 검찰이 정정당당하게 그러니까 그럼 검찰 재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 뭐 전 정권에 그러면 인물들이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의 배후에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수사를 해봐야 알죠. 그건 수사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름들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뭐 몇몇 이름이 뭐건 거는 저도 나오셨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청와대에서 돈을 받았다. 뭐 이런 진술들도 나왔기 때문에 그건 수사를 해봐야지 아는데 그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들여다보려고 한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그 수사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수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지. 금감원이 일단 그거에서 그러니까 주역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들은 잘못했다간 나중에 그 김학의 불법 출금 논란처럼 고발 사주 논란도 있었는데 고발 하청도 하냐. 왜냐하면 금감원이 수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의심이 되면 금감원은 검찰에 고발 내지 수사 의뢰하게 돼 있거든요. 이 논란까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구제 그다음에 금감원이 피해 배상을 제대로 했는지 이걸 들여다보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좀 대표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전 정권 인사가 정말로 연루된 의혹이 말끔히 가시지 않은 거라면 당연히 재수사는 할 수 있지만 그건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 해야 되는 거고 금융감독원은 그게 아니라 피해 구제 쪽으로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금감원이 분쟁 조정에서 제대로 했는지 왜냐하면 대신증권 남인 같은 경우에는 검찰도 사기부정이라고 했고 법원도 사기부정으로 유죄가 확정이 돼요. 그런데 금감원은 부정거래로 해서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해서 80% 배상 비율을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당한 피해에서 네 책임이 20%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신증권 분들은 동의가 안 되고 억울해서 민사법원에 소송을 진행했는데 법원에서는 계약 취소 100% 배상 결정이 1심에서 나왔거든요.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피해자들이 그 대표님 쪽으로 연락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주로 어떤 말씀 들었어요, 그분들은? 기대.
금감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배상 비율이 이게 금감원에서 제재라든가 그다음에 배상 비율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럼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형사 사건에서 기소가 되어가지고 유죄를 받았을 때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도 그렇고 금감원도 그렇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도둑놈을 잡고 우리 피해 구제해 주는 게 제일 좋다 이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접근하시겠죠. 전 정권 게이트다 이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피해 구제에 앞장서기 달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큽니다. 예. 근데 모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 라임 옵티머스 말고 디스커버리 펀드도 지금 그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펀드는 지금 현재 드러난 것으로 봤을 때는 장하원이 전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의 동생이시거든요. 네네네. 그 장하원이 미국 펀드를 안전하다고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받았는데 뭐 영장이 청구된 것을 봤을 때는 그리고 인용이 되었는데 부실을 알고도 돌려막기를 계속했다. 일종의 펀지 사기를 계속했다고 보고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장하성의 이 직접 개입을 했는지 기업은행이 그러니까 유독 기업은행이 많이 팔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은행장이 연임을 목적으로 이 펀드를 일감 몰아주기 하듯이 펀드 몰아주기 판매를 한 거 아니냐에 대한 피해자들은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수사는 주체는 이제 그 검찰이고 이래서 그런 합수단에 선다고 치고 예. 금감원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금감원 같은 경우는 디스커버리 펀드 같은 경우에 지금 감사원이 어제 보도인데 적절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재를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럼 감사원의 제재 결과가 나온다면 금감원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그 이복현 금감원 체제가 제대로 가느냐 아니면 그 지금 나오고 있는 우려대로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갈림길이 될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뭔가 뭐라고 할까요? 사건이라고 할까요? 정책 어떤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금융 소비자 보호라고 보는데 아마 다음 주에 열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분쟁 조정이거든요. 또 무슨 펀드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뭐 펀드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여객 펀드들이 이거는 이탈리아 채권과 연동되어 있던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하면서 팔았던 하나은행이 주로 팔았던 상품인데요. 예.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까? 예, 지금도 검찰이 수사 중에 있는데 분쟁 조정이었는데 분쟁 조정에서 의견이 갈렸어요. 불안전 판매이냐 아니면 계약 취소이냐라고 했는데 사실 그 금감원이 지금까지 계약 취소를 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임 무역금융과 오티머스. 근데 오티머스를 계약 취소를 할 때 실무진들은 부정적이었는데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었던 김은경 처장이 처음부터 존재하는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계약 취소를 했는데 이탈리아 헤어 퍼슨들도 유사하게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약 취소를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뒤집어지는지 아니면 불안전 판매로 뒤집어진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장이 와서 했던 이야기들은 피해 구제가 아니라 전 정권에 대한 수사의 목적을 조사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배신감으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요걸 어떻게 결정을 좀 볼 필요가 바로 다음 주에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예. 알겠습니다. 좀 저희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할 건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와 함께했습니다.